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클래스입니다. 박소연입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오늘도 그러하죠. 코스닥 시장이 빨리빨리 좀 안 올라와줘서 이게 조금 답답하기는 한데 코스피만 놓고 보면 와 이렇게까지 또 오를 일인가? 과연 언제까지 또 올라갈 것인가를 매일매일 생각하게 됩니다. 네, 전쟁 이슈는 이제 다 잊은 지 오래인 듯합니다. 코스피는 또 한 번의 사상 최고가 기록을 하고 있고요. 어제 말씀드렸듯 외국계 증권사에서 내걸고 있는 12개월 코스피 목표 상단치 7,500에서 8,000포인트. 이런 부분 진짜 여차하면 가능하겠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여전히 삼전 닉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대주제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지수에 대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삼전 닉스가 포함된 2배짜리, 그러니까 레버리지 ETF가 다음 달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지수를 상당 부분 끌어올렸던 주역이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들어가 있는 ETF 쪽으로 자금이 집중됐기 때문이라는 분석 참 많았잖아요. 이제 2배짜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정말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시장에 이 자금들이 유입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지수 정말 7,000, 8,000? 와, 네, 가능할까요? 다양한 이야기들 한번 고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 나옵니다. 반도체도 좋긴 한데 이태원이다. 이제는 이태원이다. 2차 전지 태양과 그리고 이태원 원전 여기까지. 근데 우리는 오늘 2차 전지에 주목을 해보려고요. 진짜 전기차 캐즘을 딛고 ESS 성장만으로 2차 전지주들 더 갈 수 있을까요? 사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점 대비 또 너무 가파르게 오른 측면이 또 있기는 해요. 합니다만 요즘의 시장이 삼성전자도 이렇게 올라가고 SK하이닉스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2차 전지라고 이제 못 오를까요? 수년째 정말 힘들었던 구간을 이제 지날 수 있는 걸까요? 이에 대한 대응 전략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클래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출발하겠습니다. 네, 화요일이고요. 화요일은 이 두 분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눕니다. 박태준 위원, 이다래 위원과 함께 할게요.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은 여전히 고를 외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또 내일 모레 실적 발표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대감이 더더더 커지는 분위기예요. 이런 분위기에 였다 하는 뉴스가 전해집니다. 바로 2배짜리 이 반도체 투톱이 끼어져 있는 ETF가 출시된다라는 것입니다. 박태준 위원님, 네. 너무 인기 편승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여튼 반도체에 대한 전반적인 위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또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또 시장이 더 레벨업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주세요. 사실 지금 현재 주가가 좋지 않습니까? 지금 코스닥은 다소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시간 문제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그런 시점. 얼마 전에는 삼성전자가 그런 역할을 했었고 또 최근에는 또 SK하이닉스의 어떤 실적 기대감으로 좀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 2배짜리 ETF 사실 최초가 아닐까 단일 종목으로는 오늘자로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 들었는데요. 일단 단일 종목에 대한 2배짜리 레버리지 ETF, 국내 증시로 특히 코스피 시장으로 자금을 유입시킬 수 있다는 좋은 또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겠고 반대로는 좀 변동성이 좀 크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장이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의 이 ETF 이 출시는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추가적인 어떤 상승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유동성에 대한 플러스 요인으로 해석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일단 조건이 있죠. 시가총액이 10% 이상이어야 되고 또 거래량이 5% 이상, 그리고 적격 투자 등급, 그다음에 파생 거래량 1% 이상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품이 오늘 또 국무회의를 통과가 된 거죠. 사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이 좀 된 겁니다. 이르면 다음 달 22일부터 대형 자산운용사 중심으로 이 2배짜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ETF가 출시가 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또 공교롭게 코스피가 신고가를 돌파를 했고요. 또 오늘은 뭐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의 날이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좀 강한 2차 전지의 흐름이 좋았었는데 이제 뭐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2차 전지 또 뭐 MLCC, PCB 기판 계속해서 이런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오늘 코스피 지수가 전고점을 돌파를 했고 또 신고가를 좀 내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직 전쟁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뭐 가능성, 종전에 대한 가능성, 2차 협상에 대한 어떤 타결 가능성은 여전히 남겨두고 있습니다만은 전쟁이 아직까지는 종결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시장이 먼저 반응을 했다라는 점은 분명히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사실 올해 이 반도체 관련 섹터들, 특히나 이제 ETF 관련 코덱스 반도체 레버리지의 수익률이요. 올해만 200% 가깝게 많이 올랐습니다. 코덱스 200 레버리지랑 비교를 해봐도 반도체 쪽이 좀 우월한 그런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비단 반도체 섹터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 2차 전지 ETF에 대한 수익률, 또 지금은 부진한 그런 모습이지만은 코스닥의 제약바이오에 대한 ETF, 그리고 뭐 기타 등등 다양한 ETF들이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처럼 조건이 부합이 됨에 따라서 이런 유동성을 견인할 수 있다는 점은 시장에 대한 어떤 긍정적 요소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관점인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차트를 보면서 잠깐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는 이제 고점을 돌파하기 바로 직전의 모습입니다. 아직은 역사적 신고가를 갈아치우지 못했던 모습이었죠. 오늘 2% 상승을 보였습니다만은 지난 2월 말에 고점을 아직은 종가상으로 돌파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작년에 8만 전자 때부터 계속해서 또 긍정적인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번에 사실 좀 놀랄만한 실적을 좀 발표를 함에 따라서 세론이 나올 것이다라는 어떤 우려감이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이 종목 앞으로도 더 높은 어떤 목표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좀 바라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하이닉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22만 8천 원, 그죠? 4월 오늘 21일 역사를 또 바꾸는 날이었는데 제가 지난주였나요? SK하이닉스를 탑픽 종목으로 이제 들고 나오면서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시점을 좀 기다렸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좀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조정을 기다린 게 아니라 고점을 돌파하는 것을 좀 기다렸다는 말씀 좀 드렸죠. 훨씬 더 탄력적인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그렇게 말씀 주시면서 저희 관심주로 소개를 해주셨던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목표가를 15만 원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으로 물론 23일 날 실적이 나오면서 한번 세론이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조정을 받아준다면 우리는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전 닉스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또 삼전 닉스가 끌어갈 수 있는 다른 기타 종목군들의 어떤 견인 효과 기대를 앞으로도 계속 해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야, 엄청나게 많이 오른 두 종목을 두고 이제 더 간다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 오늘입니다. 이달의 위원께서도 비슷한 생각 갖고 계실까 너무나 궁금한데요. 위원님, 일단은 이제 삼전닉스 2배 ETF 나온다. 얼마나 지금 눈이 번쩍 뜨이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고 싶었는데 지금 2% 오르면 이제 4%가 오르는 구조로 된다는 무언가가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도 주의할 사항들은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 이런 부분도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또 반도체에 대한 위원님 생각도 좀 점검해 주세요.
네, 일단 삼전 닉스 2배 ETF에 대해서는 뭐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다렸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성에 가장 잘 어울리는 상품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자, 한때 미국 시장뿐 아니라 영국 증시에 상장된 이러한 그 3배짜리 상품에 대해서 가장 많이 투자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였다라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월가뿐만 아니라 사실 그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야수의 심장을 가진 분들이 많이 모인 나라가 또 우리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삼전 닉스 ETF 출시는 해외로 빠져나간 이러한 야수들을 또 국내로 불러들이는 이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나 그 배수 ETF의 특성상 여러분들이 명확한 주가가 명확한 방향성을 나타내지 않을 경우에는 원금이 녹아내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따라서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라면 외생 변수로 인한 극단적인 변동성이 나타날 때 잠시 해지 정도로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직접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나라의 증시를 대표하는 이러한 그 종목이 역사적 신고가를 간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시그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시총 2위에 자리하고 있는 SK하이닉스라면 더욱더 그러하겠죠. 자, 국내 투자자분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투자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서는 지금 최근의 흐름은 여러분들이 납득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본다라면 이 상황에서 고점을 예단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글로벌 메모리 대표 3사 중에서 반도체 섹터의 풍량계라고 불리는 마이크론하고 좀 비교를 해본다라면 SK하이닉스의 실적과 영업이익 이러한 부분들이 마이크론에 비해서 2배가량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티플은 여전히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SK하이닉스의 멀티플이 마이크론과의 격차를 계속해서 줄여나간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면 여전히 중장기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여전히 롱 포지션을 유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반도체 세부 사이클이 P 사이클에서 Q 사이클로 넘어가고 있는 만큼 반도체 소재 부품단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도 두 종목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CMTX를 보실 수가 있는데 CMTX 같은 경우는 계속 본방송에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이죠. 동종목 같은 경우 반도체 전공정 중에서 핵심 공정인 식각과 증착 분야에 사용이 되는 고기능 정밀 부품을 제조하는 부품 제조업체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달달한 10분을 통해서 또 소개를 시켜드렸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 기대해 보면서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글로벌 메모리 3사를 모두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기술력 있는 기업이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종목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NS텍이라는 종목을 보실 수가 있는데 국내 최초의 블랭크 마스크 제조업체죠. 동사는 삼성전자가 또 8%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2대 주주로 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동사도 역시 작년 8월에 또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좋은 모습을 또 좋은 달달한 수익을 드렸던 종목인데 여전히 CMTX, SNS텍 관심권에 두고 추적해 보시자라는 전략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투톱에 대한 어떤 긴 안목에서의 긍정적인 뷰 여전히 유지하면서도 발빠르게 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조금 덩치가 작은 반도체 소부장단의 관심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들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반도체의 뒤를 이을 타자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다양하게 막 섹터들이 올라가고 있긴 한데 2차 전지 섹터가 그 자리를 좀 꿰찰 수 있을까요? 일단 그동안 주가가 못 갔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제 전기차 캐즘 때문이다. 중국에 밀린다.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중국 거 안 쓰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럼 이제 한국산 배터리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가운데 전기차 캐즘보다도 ESS 이쪽이
고성장할 것이다 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박대준 위원님, 이제 2차 전지도 시동 제대로 걸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시동만 건 게 아니라 이제 뭐 달리고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의 어떤 흐름을 보여준 종목도 꽤 많이 나오고 맞아요.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도 2차 전지에 대해서 소개를 좀 시켜드렸고요. 뭐 삼성, 뭐 SDI라든가 또 에코프로, 또 성일 하이텍 같은 이런 뭐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까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오늘은 뭐 2차 전지의 날이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상당히 좀 시세가 강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죠. 일부 종목군들은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오랜만에 또 보는 2차 전지의 날이 아니었나 판단이 됩니다. 갈 때가 됐고요. 특히나 이제 반도체가 보여줬던 것처럼 아직은 말씀 주신 대로 업황의 본격적인 회복이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충분한 조정과 또한 성장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점, 또 최근에 고유가로 인해서 전기차에 대한 어떤 수요도 많이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ESS에 대한 어떤 기대감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대표적인 종목 삼성 SDI하고 또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군들이 또 벤츠와의 또 공급 계약이 나왔었죠. 특히 삼성 SDI는 국내 배터리 업체 최초로 독일 3사 벤츠, BMW, 아우디 같은 이런 자동차와 지금 공급을 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점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고요. 이미 주가가 좀 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강한 흐름을 보여주지만 삼성 SDI가 워낙 강한 그동안의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좀 뒤늦게 올라가고 있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신고가 패턴이냐 아니냐의 그 차이가 있는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삼성 SDI는 고점을 돌파해서 지금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고 있고 오늘 드디어 LG 에너지 솔루션은 상승세로 반전이 된 그런 모습인데요. 차트를 한번 보면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도 우리가 봐야 된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특히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충분한 가격 조정과 함께 오늘 강하게 11%의 상승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물론 지금 현재 그동안의 주가가 다른 어떠한 섹터들보다 움직임이 좀 적었고요. 아직 LG 에너지 솔루션은 역사적 신고가 자리가 아닙니다. 이제 바닥에서 조금 올라온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해야 될 또 주가가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거래가 줄어드는 시점을 매수 포인트로 한번 좀 잡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한 종목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코스모 신소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지금 삼성전기의 매출처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양극재의 또 삼성전기라든가 LG에너지 솔루션에 또 납품을 하는 그런 업체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실적도 상당히 좀 좋습니다. 오늘 드디어 50주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다중고점을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도 적당하고요. 이러한 종목군들은 우리가 신고가 패턴을 한번 주목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좀 드리면서 어제 삼성 SDI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코스모 신소재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관심을 가져보십사 하는 차원에서 네.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LG엔솔과 코스모 신소재 차트 보면서 또 저희가 앞으로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았어요. 이달의 위원님의 시각도 챙기겠습니다. 풀 충전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위원님의 생각은 어디를 향하고 계실까요? 투자 포인트 챙겨주신다면요. 네, 금일 삼성 SDI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사실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을 하면서 또 역사적 신고가를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났죠. 자, 앞서 SK 하이닉스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업종 대표주들이 신고가를 돌파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유의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올해는 2차 전지의 섹터는 ESS 성장이라든가 휴머노이드, 우주 산업에 대한 멀티플 리레이팅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섹터가 그동안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이유는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차 섹터 업황 개선이 제한적이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전기차 업황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이러한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고요. 금일 삼성 SDI에 대한 벤츠 전기차에 대한 배터리 공급 계약 소식이 전해졌죠. 자, 그러면서 섹터 전체가 그동안 굉장히 제한되어 있던 상단을 굉장히 시원하게 돌파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삼성 SDI, 뭐 LNF와 같은 업종 대표 종목들에 대한 추세 추정 전략 드리겠고요. 그리고 섹터 전반에 대한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에 대해서는 트레이딩 전략도 함께 병행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을 바로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사마알미늄이라는 종목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알미늄박 국산화를 목표로 설립이 된 알미늄 아변이나 가공을 하는 그러한 전문 기업입니다. 최근에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알미늄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냈다가 이제 뭐 상승분을 좀 반납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동사는 계속해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견조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전체 매출의 60% 이상이 2차 전지 소재에서 발생하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미국 현지 생산 설비 가동이 작년 말부터 본격화됐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수주 잔고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한다라면 사마알미늄은 금일 52주 신고가 영역에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시세를 준비하고 있죠.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상하 프론테크 보고 가겠습니다.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특수 플라스틱이나 고기능 필름, 멤브레인을 기반으로 해서 2차 전지나 반도체, 우주항공 쪽으로 사업을 확장 중인 소재 부품 기업입니다. 삼성 SDI의 밸류체인으로서 전기차용 배터리 화재 방지 부품을 삼성 SDI 글로벌 조인트 벤처에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또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형 우수형 통신 안테나용 ETFE 필름을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향후 스페이스X 관련주로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요. 상하 프론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추세 우상향을 이어가고 있고 금일도 또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찍어내고 있는 만큼 관심 있게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달의 위원께서 주목하고 계신 이 두 종목도 관심권에 넣어두고요. 처음 이제 SDI 말씀을 이제 먼저 주셨는데 그러고 보니 삼성그룹주도 요즘 보통 아니네요. 삼성전자, 전기, ENA 그리고 SDI까지. 다 신고가잖아요. 삼성그룹 계열사 중에 금융사들만 제외하고는 모두 신고가 행진인데 관련 ETF의 성장세도 장난이 아니겠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 2차 전지 이슈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이제 두 위원님들의 관심 종목들은 어떤지 체크하겠습니다. 네, 자 박태준 위원님의 관심 종목 먼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트에 들어와 있는 종목 가운데 오늘 상한가 들어간 종목이 있어서요. 이거 안 볼 수가 없습니다. 한중 NCS 먼저 체크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동안도 저희 포트에 들어온 날 이후로 하락한 날이 이틀밖에 안 돼요. 지금 거의 한 달 정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한 달이 아니군요. 지금 2주 정도밖에 안 됐군요. 2주도 채 안 됐군요. 와, 엄청난 상승이 지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네요. 위원님, 챙겨주십시오. 목표가 훨씬 초과 달성했어요. 네, 사실 제가 상한가 하는 종목을 잘 추천을 못하는 편인데요. 오늘 상한가를 좀 기록을 해서 좀 의외다 했었습니다만 이게 사실 삼성 SDI의 영향이 좀 가장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한번 제가 1차로 추천해서 6만 원 목표가 달성을 했었고 이번 두 번째 4월 7일 날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려서 이번에는 6만 5천 원까지 목표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7만 5천 원까지 한번 상향을 시켜 보도록 하겠고요. 리틀 삼성 SDI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ESS 쪽 지금 냉각 시스템을 이제 삼성 SDI에 공급을 합니다. 거의 매출의 한 3분의 2 정도는 삼성 SDI 향이다라고 할 정도로 리틀 SDI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역사적 시가를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지금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거래량은 추후에 상당히 의미 있는 주가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또 의미 있는 거래량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7만 5천 원 갔을 때의 어떤 흐름도 시장 상황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일단 목표가를 좀 상향시켜 드리고요. 추경 매수는 다소 좀 부담이 됩니다만 홀딩 관점 유지한다라는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 SDI의 후광을 한중 NCS가 이렇게나 받았다며 강력하게 이번에 볼 대주전자재료는 삼성 전기의 후광 효과를 혹시 받았을까요? 오늘 뭐 MLCC도 난리가 났잖아요. 대주전자재료 오늘 15% 가까이 또 올라서면서 너무나 강력한 흐름 보입니다. 역시 목표가 초과 어떻게 할까요? 다음번은요? 네, 맞습니다. 리틀 삼성전기다라는 말씀 좀 드렸습니다. 뭐 MLCC든 2차전지든 뭐 페로브스카이트든 다양한 어떠한 재주가 있는 종목으로서 대주전자재료를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종목 역시도 신고가 부근까지 좀 올라오면서 목표가 15만 원을 시원하게 달성하는 모습입니다만은 지금 여기가 끝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 종목 역시도 삼성전기의 흐름과 마찬가지의 어떠한 시장에서의 신고가 행진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목표가 16만 원으로 상향시켜 드리겠다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16만 원으로 목표가 상향 조정시켜 두겠습니다. 네, 이다래 위원님의 관심 종목도 체크 들어갈게요. MLCC 관련한 종목 나왔으니까 우리 위원님의 이다래 위원님의 포트 안에도 사막 콘덴서 놓여 있는데요. 이 종목 체크 들어가겠습니다. 역시 뭐 흐름 두말하면 잔소리죠. 6% 넘는 상승 마무리 지었고요. 목표가 임박입니다. 위원님 챙겨주세요. 이미 이거 목표 가격 한번 대폭 상향 조정했던 종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AI 시장의 확대 그리고 전기 시장의 확대로 인해서 사실 그 MLCC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중심에 있는 종목이 바로 사막 콘덴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 바로 보시겠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이나 전기차 쪽에 그 동사에 DCLC가 탑재가 되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기도 한데요. 계속해서 추세 우상향을 이어가면서 제가 목표가를 7만 원으로 상향을 해드렸는데 살짝 못 미쳤죠. 금일 양봉을 뽑아내면서 다시 한번 7만 원 목표가 돌파 시도하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7만 원까지 홀딩하시면서 달달한 수익 챙겨가시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 종목 더 체크 들어갈게요. 스페이스X 관련 이슈가 나오면 또 이제 부각되는 종목 가운데 하나가 또 포트에서 효자 노릇을 합니다. 아주 IB 투자 점검할 거고요. 이미 저희 지금 거의 270% 넘는 누적 상승을 저희 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목표가도 여러 차례 올렸습니다. 한 5번 정도인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올려 잡아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다래 위원님 챙겨주세요. 네, 아주아이비 투자의 상승 흐름의 끝은 어디인가 정말 아주 궁금해지는 그러한 종목이기도 한데요. 아주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에 스페이스X IPO 기대감으로 또 우주항공 관련주에 선봉에 서 있는 대장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고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주항공 관련주 대장주로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차트 바로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종목은 제가 상승에 추입해서 1월 달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1월 달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지금 현재 275% 최고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도 아직도 11,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상방으로 조금 더 열어놓고 보실 수 있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지라인 11,000원 보시면서 트레이딩 관점 추적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주 IB 투자 너무나 궁금하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좀 잘 챙겨 가보시죠. 너무 흐름 좋습니다. 새로운 종목이 이제 궁금합니다. 현 시점에서 포트에 넣는다면 어떤 종목을 봐야 할까? 박태준 위원님 하나 주십시오. 네, 삼성 SDI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또 리틀 삼성 SDI2로 2 버전으로. 네. 오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하는 오늘 강하게 또 전고점을 슈팅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뭐 저의 트레이드 마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튼 이 전고체의 가장 앞선 기술력, 가장 앞선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삼성 SDI에 지금 황화 리튬을 납품을 합니다. 황화 리튬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에 가장 필요한 핵심 소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양산 단계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증산
생산 능력을 올해 한 4배까지 확장시키면서 삼성 SDI에 필요한 어떤 물량을 채우기 위해서 대응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일단 지금 차트상으로 보는 것처럼 지난 1월 달에 신고가를 한번 좀 돌파를 했었고요. 이 자리가 되는 거죠. 7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슈팅이 나오고 한 2달 반 정도 조정을 잘 깔끔하게 거래량 바닥을 만들면서 나왔고요. 오늘 다시 한번 2달 3개월 만에 2개월이 넘는 3개월 만에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하면서 오늘 12만 8천 원 역사적 신고를 다시 경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종목 1차 15만 원까지 목표가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손절매 가격 9만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캐비칼입니다. 네, SDI의 버전 2, 미니 2 종목으로서 이 종목 선택이 되었어요. 이달의 위원님의 새 종목도 궁금합니다. 위원님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엑스비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레이저 솔루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사는 그 로봇 핵심 부품 공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레이저 가공 기술을 확장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동사는 레이저 용접 분야 국내 1위고요. 그리고 또 배터리 3사를 모두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뭐 친환경차라든가 자율주행차, UAM과 같은 이러한 첨단 모빌리티 산업 그리고 배터리, 뭐 카메라와 같은 이런 로보틱스 산업의 제조 공정에 또 최적화된 지능형 고출력 레이저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는 부분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동종목 상장 이후 또 지속적인 하락을 이어오다가 최근에 바닥을 잡아주고 추세를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차분하게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요. 목표가는 31,000원, 손절가는 22,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스비스 새로운 종목으로 여러분들 한번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의 위원님의 관심 종목이었습니다. 자, 무료 방송 이어집니다. 박태준 위원께서 오늘 준비하고 계신데요. 위원님 오늘 어떤 이야기 하세요? 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우리 일반 투자자 여러분들 코스피의 신고가에 걸맞는 포트폴리오를 좀 보유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지난번 공개 방송 때 제가 삼성전자를 능가할 수 있는 삼성그룹주들을 소개를 좀 시켜드렸습니다. SDI하고 삼성전기였었는데요. 많이 올랐죠. 삼성전기, 삼성 SDI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리틀 삼성전기, 리틀 삼성 SDI에 걸맞는 종목군들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오셔서 또 다양한 종목군들 소개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시작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자, 여의도 클래스 전반부 오늘 이달의 위원 박태준 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026년도) 올해 1분기 베스트 김도영 위원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앞서 이제 관심 종목들의 그 포트폴리오 안에의 수익률 한번 보셨듯이 상승세가 어마무시합니다. 반도체 중심으로 포트를 이제 꾸려 나가 보니 더더욱이 빛날 수밖에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까요? 만나러 갑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더 우리의 포트를 웅장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갈 수 있을까? 이제 무서워요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 유지해도 될까? 너무 궁금합니다. 투자의 포인트,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죠.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게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무서워서 달려들지 못하고 있는 이 구간이 기관과 외인들을 쓸어 담고 있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월달 전쟁 구간에서도 이렇게 표현드렸죠. 물려도 반도체. 하지만 신고가가 나는 반도체. 반도체 섹터에 집중해서 대응하자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저는 지금도 컨빅션 바이, 강력 매수에 대한 포지션을 구축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오늘은 그럼 반도체에서 어떤 걸 얘기해 줄 것인지 집중하겠습니다. 약간 좀 변한 것 같긴 해요. 이게 좀 몇 년 전 사진이라서 지금 저와는 조금 다른 모습인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좀 하고 있고요. 자, 요 근래 굉장히 핫한 얘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뭐 소캠, 뭐 기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제목이 굉장히 긴데 딱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캠2라고 하는 것. 제가 이전에 이 기판 관련된 얘기를 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AI 하드웨어의 혈관, 막힌 혈관을 뚫으러 가자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때 안내드렸던 종목들이 삼성전기, 대덕전자, 심텍, TLB, 코리아서키트 이 5총사였거든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본다면 현재 구간에서 많이 올랐는데 얘네가 어디까지 상승에 대한 저력을 보여줄 것인가라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뭐 좀 어려운 얘기들이 좀 나와요. 소캠2에 대한 정의, 뭐 배경 여러 가지들이 나오고 있는데 기존에는 블랙웰 칩셋까지는 GPU가 있고 GPU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고 이 가운데 CPU가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그럼 이 GPU 사이에 HBM들이 이렇게 다닥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런 구조였다라고 본다면 이 HBM을 보조하는 게 LPDDR이라는 게 있어요. LPDDR. 이런 게 보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기 HBM이 8개, 16개 이렇게 막 붙잖아요. 그러니까 기판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고 이 LPDDR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이제 구형 LPDDR인데 이 친구들의 접속 속도가 느려지다 보니까 이 LPDDR을 어떻게 하겠다? 효과적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소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 AI 가속기는 그대로인데 이 AI 가속기를 구동시켜 줄 수 있는 메모리 단 HBM을 보조하는 친구들을 더 좋은 고퀄리티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소캠이라고 하는 이 정의예요. 중요한 건 엔비디아 주도로 만들어지고 있죠. 엔비디아 주도로. 여기에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 AI 가속기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이 중심에 있는 친구들을 다른 칩셋, 한마디로 ASIC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MPU 뭐 이런 칩셋들로 바꿀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LPDDR 이걸 소캠으로 바꿔버리면 엔비디아 칩셋 말고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엔비디아의 큰 뜻이에요. 지금 현재 전 세계 글로벌 점유율 98%를 차지하고 있는 엔비디아 이 AI 가속기를 지금 구축을 한다? 업그레이드가 돼? 그럼 이 가속기만 싹 바꾸면 되는 것이었거든요. 새로운 자체 칩이 나왔어. 새로운 NPU가 나왔어. 그럼 이걸 바꿔버리면 됐었는데 여기서 이 소캠2가 들어가는 대신에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겠죠? 여기서 엔비디아는 우리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 소캠2가 가동을 안 할 거야 라고 해서 엔비디아 주도로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려운 얘기들? 지금 기술적인 얘기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렇게 본다면 기술적으로 어떤 포인트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여기 써 있는 LPDDR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하잖아요. 핸드폰을 사용할 때 여기에 들어가는 게 LPDDR이에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얇고 작은 칩셋이거든요. 지금은 5를 쓰고 있는데 이제 6으로 업그레이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물리적 공간에 대한 축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기판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더 많은 칩셋을 넣을 수 있는, 한마디로 물리적 공간이 축소되면서 초거대 AI 추론 및 엣지 서버에 대한 전환으로 최적화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 지금 현재 구글 쿼버컨트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막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엔트로픽,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등에 대한 제품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 제품이 나오면 나올수록 제가 뭐라고 그랬죠? 메모리가 더 많이 필요하다. 구글 퀀트가 나와서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밀렸어. 그게 바로 우리에게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더더욱 이 소캠이라고 하는 기술력을 통해서 우리는 메모리 단이 더욱더 팽창되는 그런 시기에 놓여 있다. 그런 성장에 대한 스토리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시장에 대한 전망 그리고 수요에 대한 구조를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본격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2026년 양산이 본격화된다. 이 사실 소캠2는 제가 작년에 심텍이라고 하는 종목으로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모아가고 수익에 대한 극대화 전략을 짰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본격적으로 기대감을 보였던 거에서 양산으로 전환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올해의 포인트예요. 여기에 새로운 성장에 대한 모멘텀들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중요한 건,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제 종목이겠죠. 종목을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에서 첫 번째는 심텍이 나타나고 있어요. 심텍. 지금 한 5만 5천 원에서부터 5만 원 정도에서부터 지금 8만 원까지 굉장히 많은 상승에 대한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기술적으로 지금 우월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심텍은 사실 실적 발표하는 시즌에서는 실적을 항상 조금 실망감을 좀 안겨주는 그런 모습들이 단연간 나타났었다라고 본다면, 기술적인 우위 그리고 소캠2에 대한 니즈, 더욱더 강력한 성장 모멘텀을 이번 1분기 실적을 토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심텍의 움직임에 따라서 새로운 성장에 대한 모멘텀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바로 TLB죠. TLB는 이번에 유상증자 그리고 무상증자를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무상증자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유상증자에 대한 리스크, 이 리스크를 무상증자 동시 발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 이 유상증자를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는 시설 투자예요. 시설 투자. TLB가 기술력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회사인데 심텍보다 그리고 대덕전자보다 조금 덜 간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물량에 대한 부담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캐펙스 증대, 그를 통해서 캐파가 확대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성장에 대한 모멘텀으로 작용된다. 우리 예전에 로보티즈가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살짝 눌리고 진짜 폭등하는 것을 한번 지켜보셨을 거예요. 그때 제가 이 유상증자 구간에서 로보티즈를 우리 여의도 클래스 딱 이 시간에서 안내를 드렸거든요. 관심주로. 그때 우리 박소영 앵커님이 또 이 자리에서 이걸 사나요? 유상증자인데요? 라고 하고 그 종목이 그때 100% 올라갔어요. 그죠? 지금 TLB도 같은 흐름을 기대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이 캐패스 증대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주식 투자의 하나의 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TLB까지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건 대덕전자겠죠. 잠시 후 AS에서도 안내를 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종목 중 하나이다. 삼성전기를 놓치셨다라고 하는 점. 삼성전기 오늘 드디어 목표가 77만 원 돌파가 나타났죠. 대덕전자를 잡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덕전자 오늘 신고가 돌파. 자, 10만 원 안착 나타났습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저는 13만 원 안내를 드리면서 아직 뚫어야 될 곳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보유자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2개 정도를 더 볼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 소캠이라고 하는 것이 막 LPDDR을 막 붙여놓은 그런 칩셋인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 HBM이 처음 나왔을 때처럼 약간 리스크가 있어요. 수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수율을 잡을 수 있는 게 테스트 그리고 솔루션이다라고 본다면 첫 번째 네오셈.
네오셈은 아직 신고가 돌파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간에서 트레이딩, 매매적인 전략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종목은 코리아 서키트. 아까 앞에 있었던 TLB 심텍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런 구간에서 단기적인 상승률적으로는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구간에서 5일선과 11선에 대한 지지가 다시 한번 확인되는 구간이 전고점입니다. 이 구간에서에 대한 전략, 저는 여전히 매매적인 측면으로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위원님께서 지금 결론 나오고 있는데 혹시 이거 보고 제가 관심 종목으로 이어갈까요? 네. 요약 정리해 주세요. 결론은 한마디로 지금 현재 반도체는 새로운 변화의 포인트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포스트 HBM 시대에 대해서 HBF 그리고 소캠, 새로운 CPU 등등 우리가 먹거리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항상 중심을 잡고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에 대한 흐름 계속 주시하면서 여전히 컨빅션 바이. 물려도 반도체에 물리자. 아니 신고가가 나타나는 반도체 섹터의 호황 열심히 즐겨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김도영 위원님이 이제 관심 종목으로 가져오고 오신 종목들 볼 때 이걸 지금 사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이랬거든요. 삼성전기 포트에 들어올 때 그때도 그랬거든요. 이 무거운 종목을 이걸 포트에 담는다고요? 어마어마하게 가잖아요. 위원님 챙겨주세요. 네, 삼성전기가 이제 200%가 돌파가 됐어요. 요즘에는 삼전을 삼성전자가 아니라 삼성전기를 부르는 명칭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얘기. 우리는 올해 첫 번째 종목이에요. 1월 2일 날. 맞아요. 25만 6,500원. 와, 내가 저 가격에 샀으면 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근데 저 때는 또 되게 비싸게 보였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포인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30만 원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나타날 것이다. 안내를 드렸죠. 50만 원 돌파부터 또 본격적인 상승이 나타날 것이다. 지금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77만 원까지 확대를 해드렸는데 77만 원 돌파가 안 왔어요. 목표가 90만 원 상향 안내를 드리면서 지금 현재 쉬지 않는 오히려 조정이 나타난다? 저는 다시 한번 매수를 해야 되는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관심 종목을 갖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와, 이거 계속 챙겨야 되는 종목이네요. 아직까지도요? 그럼 이건요.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 이틀 연속에 대한 상한가 정말 이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1월 27일, 28일 날 안내를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신고가 돌파 이후에 조정이 나올 때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반도체 뭐라고요? 물려도 반도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두 번 연속에 대한 상한가 안착이 나타났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태양광 관련 그리고 이제 전공정 장비 관련된 수주 모멘텀 두 마리 토끼가 같이 달려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200% 넘는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새로운 종목 너무나 궁금하고요. 무료 방송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네, 새로운 종목은요. LS 머티리얼즈. 에너지단에 대한 니즈가 확대된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확대가 나타난다. 울트라 캐파시터에 대한 얘기. 이전에 우리가 삼형도 제가 이 자료에 추천해 드렸거든요. 삼형 신고가 돌파가 나타났으니까 그 캐파시터에 대한 흐름을 통해서 우리는 우상향에 대한 포인트를 잡고 대응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지금 전 고점 언저리까지 우선 우리가 매매적인 측면으로 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현재 시장 흐름에서 이 LS 머티리얼즈의 위상 그리고 블룸에너지 지금 시간 외 장외 거래에서 또 한 번 상승력을 확대한다라고 본다면 관련 종목들 있죠. 비나텍이라든지 이 LS 머티리얼즈의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목표 가격 25,000원 돌파를 기대하고 그 이상까지 바라보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손절 라인은 18,000원 잡고 60선에 대한 지지 여부 확인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건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 이 반도체에 대한 전략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먹거리 2차 전지에 대한 매매 전략 우리는 함께 도약을 준비하시고 오늘도 수익이니까 내일도 수익의 길을 잘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접속하셔서 여의도 클래스 검색해 주세요. 나오는 화면에서 아래로 쭉 내려오면 방송 입장 버튼 있습니다. 클릭하면 바로 김도영 위원과 함께하는 무료 방송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궁금한 점 모두 여기서 해결해 가십시오. 저희 여의도 클래스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같은 시간에 또 돌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